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K 김지은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 햇볕도 따가워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서 에어컨 앞에 있는 시간만 늘어서인지 눈이 침침해지고 뻑뻑해질 때가 많아진 것 같아요. 눈에 뭐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막연하게 어제 TV를 많이 봤나, 노안이 왔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눈이 피로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눈의 변화들이 왜 생기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눈이 침침해지는 원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안입니다. 정말로 눈에 노화가 온 걸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보통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노화가 된 건지는 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렷하게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의 구조물 두 가지는 수정체와 동체근인데, 수정체는 렌즈처럼 작용하는 유연한 구조이고 눈의 망막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물체를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각각 그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섬유들이 점점 단단해지고 굳어지면서 수정체의 유연성이 점차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수정체는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게 되고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는 노안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동체근이 있는데, 이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해서 수정체의 모양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근육의 힘도 점차 약해지고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수정체와 동체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안이 오게 되면 가까운 물체나 작은 글자를 읽는 것도 어려워져요.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추어지지 않으니 미간을 찌푸리는 일도 흔해집니다. 노안은 조명이 약한 곳에서 눈이 빛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밝게 생활하시는 게 좋고, 가까운 물체를 봐야 할 때는 돋보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는 외부 원인 때문에 눈이 침침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디지털 눈피로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도 디지털 기기로 보고 계시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 같은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근육이 피로해져서 침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은 1분간 약 15에서 20회 정도를 깜빡이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이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우리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우리 안구 표면에 넓게 분포되면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해서 눈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눈물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항미생물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의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서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많이 키시잖아요. 에어컨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눈이 피로한 환경을 만들어요. 또 가까운 거리에서 선풍기 바람을 장시간 쐬면 눈 속 수분과 눈 표면의 눈물들이 증발해서 눈이 정말 쉽게 피로해지죠. 자, 그뿐 아니라 공기 중의 먼지나 여러 빛 공해나 오랜 시간 같은 곳을 봐야만 하는 직장 환경까지 생활 환경과 습관들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거나 피로감, 가려움증, 약간의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눈의 건조함은 장기적으로는 눈의 표면에 손상을 입히고 시력을 약화시키기까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디지털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도록 간헐적으로 멀리 보는 것으로 눈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추천해요. 또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한 경우에도 눈의 건조함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눈이 침침해지는 원인은 눈물의 생산과 분포 문제예요. 눈물은 단순한 물로 보이지만 단순한 물이 아니죠. 지방층, 수분층, 점액층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층마다 특정 세포에서 생성되면서 하는 일이 좀 다른데요. 이 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눈물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눈물 가장 바깥쪽에는 지방층이 있는데, 이 지방층은 눈꺼풀의 가장자리에 있는 메이본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지방성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러한 메이본샘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지질층이 사라지면서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게 돼서 눈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수분층인데,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물과 무기질 그리고 특정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층은 눈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데, 눈의 표면을 보호하고 물질을 제거하고 눈의 손상까지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눈물샘이 충분한 눈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눈물의 양 자체가 줄어들고 눈이 말랐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액세포에서 만들어진 점액으로 구성된 점액층은 눈물이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눈물이 눈의 표면에 잘 붙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이 공액세포에서 충분한 점액이 생산되지 못하면 눈물이 눈의 표면에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눈물층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눈의 표면을 보호하고 윤활제 역할을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각 층이 제 기능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눈의 건강을 유지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만약 세 가지 눈물층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눈 건강과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물에 문제가 있어서 눈이 불편하실 때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건강한 체액이 생산이 되고 순환을 도와주어서 눈물의 상태를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인공 눈물 제품을 사용해 보신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인공 눈물은 눈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필요한 성분들을 보충해주고 눈물막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어요. 눈 건강을 위한 영양 보충도 좋은데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알고 있는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눈이 침침해진 원인으로는 눈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3대 질환이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렇게 있는데 백내장은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수정체 부분이 흐려져서 빛이 제대로 집중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진다고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흡연, 과한 음주, 자외선 노출, 약물 복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찍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다치거나 눈 수술을 했거나 가족 중에 백내장 환자가 있으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대표적 증상은 주변부터 차차 시야가 좁아지는 건데 이게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녹내장은 우리 눈의 수액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 원래 눈 안의 수액은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이 끝난 후에는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수액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안압이 높아져서 눈의 시신경에 손상을 입혀요. 시신경은 눈에서 뇌까지 이미지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이 연결고리가 손상이 되면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이 한번 발병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면 치료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 부분인 황반이 손상이 돼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휘거나 끊겨 보이는 증상이 대표적이에요. 황반은 우리가 보는 선명한 시력과 색채를 인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손상되면 중심 시력이 저하가 되고 사물의 세부 사항이나 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황반변성은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지만 흡연이나 비만, 고혈압, 가족력 같은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암슬러 그리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망막 질환을 알아보는 도구인데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데 사용이 돼요. 격자 무늬의 그림이 이렇게 있죠? 중심에 작은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한 눈을 가리고 다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스마트폰을 30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천천히 그 그림을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 보셨죠? 자, 이제 그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신다면 가린 눈을 바꿔서 다른 쪽 눈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이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네모칸이 다른 크기로 보이거나 중앙의 점이 보이지 않고 선이 희미하거나 뒤틀린 부분이 있거나 선이 중간중간 끊겨져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망막과 시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눈이 뻑뻑해지고 침침해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내내 구독자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피로해졌을 거예요. 눈을 천천히 깜빡깜빡 감았다 떠주시고요. 창문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를 잠시라도 풀어주세요. 이 정도만 중간중간 하더라도 긴장했던 눈의 근육을 풀어주고 건조했었던 여러분의 눈을 눈물로 보호해줄 수가 있어요. 눈의 불편함이 단순히 노안이나 생활습관의 문제라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면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방문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찾아야 치료법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눈 건강 잘 챙기시고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